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고리대금 업자는 동생을 북간도에 팔아넘기고 조선인 친일파 순사부장 이강구는 일본 놈들보다 더 가혹하게 같은 민족을 짓밟았죠. 인호는 이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총을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겁먹은 인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대신 처단을 합니다. 인호의 야학 선생인 조마자는 독립운동가의 딸답게 작은 서점을 하며 조선 독립을 위해 살고 있었고 7일 전 경성역에서 중요한 임무가 있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오에 도착하는 부산발기차 두 번째 칸이다. 하지만 기차에는 임무 전달자가 아닌 경성 최고의 바람둥이 선우환이 타고 있었죠. 선우환의 인기는 지금의 연예인 공항 출국과 비슷했기에 조마자를 이용해서 경성역을 빠져나가기로 했고 조마자는 그런 선우환을 임무 전달자라고 착각합니다. 저기 남자가 말을 걸어오면 암호를 말해라. 뻐꾸기 둥지로 날아갔겠죠. 검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주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구두끈은 미리 단단히 묶어두시지요. 세심하시군요. 그런 데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고. 와니 아가씨도 선수인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아니 오빠! 이런 바람둥이 선우환은 삼류 언론사 지라시에서 일하고 있었고 뺏긴 가방에는 성인 잡지가 있었죠. 물건은 구해왔겠지. 인력거꾼에게 가방 정보를 받은 이강구는 마자를 경찰서로 끌고 와 시조를 시작하지만 죽고 싶어요? 때마침 나타난 선우환 덕분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죠. 선우환은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지만 마자는 성인 잡지나 밀수하는 한심한 선우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꺼지십시오. 지 마음대로 가방 들고 튀었다가 왜? 열어보니까 네 취향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뻔뻔한 짓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애국지사들에게 조금도 미안하지 않냐고. 임시정부 활동을 한 아버지, 독립운동을 지지해주는 어머니, 그런 부모에게 자란 마자의 눈에는 선우환 같은 한량은 그저 양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죠. 취급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먹어. 경성에서 알아주는 부와 아버지는 선우환을 탐탁치 않아 했고 계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는 건 이수현이라는 인물 때문이고 이로 인해 부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졌죠.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한 실패작이야. 저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수현. 너 이놈 내 앞에서 그런 이름 꺼내지 말랬지. 괴로운 선우환은 밖으로 나갔지만 옛 시절 친구 수연을 그리워하며 또 미워합니다. 어이, 선우환! 개동에 팥빙수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살게. 하지만 선우환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경성 최고의 기생이자 영빈관이라는 기방을 운영하는 차송주였죠. 집에서 나온 날이면 영빈관에서 잠을 잤고 바람둥이답게 기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저렇게 멋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거센 독립운동의 물결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죠. 알려지지 않은 단체로부터 처단 예고장이 도착하며 총독부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우안의 친구 수연입니다. 총독부 보안과에 왔고 수사는 수연이 맡기로 합니다. 예고 처단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연은 이강구에게 의심되는 인물의 명단을 요청하죠. 읽어봤네. 충분히 수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요주의 인물들을 정리해놓은 서류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고 싶은데. 명단에 마자가 있습니다. 야학을 가르치는 마자를 친일 경찰은 눈여겨보고 있었죠. 분명 언젠가는 큰일을 낼 계집입니다. 저기 벌써 폐점입니까? 아, 책 사시게요? 잠깐만요. 들어가서 잠깐 보고 계세요. 저 금방 돌아오거든요. 돈 없는 아이가 책값 대신 내는 고구마, 또 그걸 반으로 거슬러 주는 수연. 마자는 그가 총독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책값보다 너무 많이 냈어. 거스름돈 가져가야지. 같은 남자인데 누구랑 참 비교된다 진짜. 처단 예고장의 날이 되었습니다. 선우와는 한량답게 춤을 추며 놀고 있었고 인호는 동생의 복수를 하러 간 날이죠. 하지만 인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지라시 식구들은 조마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선우안과 연애 내기를 합니다. 진정한 선수라면 상대의 가치관, 인생관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내기할까? 내기? 내기 좋지. 단! 대상은 내가 정해. 해화당 서점의 조마자. 조마자라 내가 그렇게 이뻐?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던가. 오케이 콜! 차 한 대 걸지. 만약에 실패하면 조선의 해방을 위해 이 한 몸 바치는 독립투사가 되지. 술에 취한 선우아는 오늘도 명빈관에서 잠을 자겠죠. 인호가 걱정입니다. 겁먹은 인호는 마자를 찾았고 총을 잃어버린 인호는 동생이 만들어준 손수건과 같이 잃어버렸기에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었죠. 마자가 대신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 총은 찾았지만 총독부의 추격이 시작되고 도망갈 곳 없던 마자는 명빈관으로 도망쳤습니다. 너 닥치십시오. 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변을 철저히 수색해. 명빈관을 총독부에서 수색합니다. 마자를 구할 수 있는 건 지금 선우안뿐이겠죠. 종로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선우안이 둘러댔지만 수연은 의심했고 이렇게 둘은 어색한 만남을 하게 되죠. 조선 총독부 보안과에서 나왔습니다. 총독부 보안과? 그랬습니다. 과거 선우안과 수연은 친구 사이였고 둘은 누구보다 조선 사람다웠습니다. 불의에 당당히 맞섰으며 부자 아버지 덕에 무사할 수 있었죠. 반면 수연의 아버지는 소장농입니다. 어떻게 갚을게 이놈아. 이놈이요 사람 취급을 해줬더만 지가 상전인 줄 알아요.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둘은 석투 놓고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선우안의 형과도 함께 잘 어울렸죠. 수현은 똑똑해서 선우안의 형과 함께 동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물론 모든 지원은 선우안의 아버지 덕분이었죠. 동경에서 수현과 선우안의 형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남몰래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현이 선우안의 형을 밀고 해서 선우안의 형은 죽임을 당했죠. 사람들에겐 사고사로 알려요. 가족의 위험이 될까 형의 죽음을 사고사로 덮었고 밀고자 수연은 사라졌습니다. 선우와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명빈관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 보안과?
줄 한번 제대로 섞은 그래. 아버지 건설을 등에 업고 겁 없이 날뛰는 건 여전하구나. 개자식. 그렇게 수연은 물러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오늘도 마적하다 가십니까? 많이 따졌어요? 그냥 저냥요. 하지만 수연은 송주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었죠. 송주의 아버지는 노름으로 인한 빚 때문에 송주를 기생집에 팔았고 수연은 그런 송주를 위로해 주었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수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모두들 그럼에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살아. 이 한마디 덕분이었죠. 수연을 본 송주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웠겠죠. 보고 싶었겠죠. 착잡한 마음의 송주는 명빈관에 돌아왔고 옷이 찢어져 나갈 수 없었던 마자는 선우안의 옷을 뺏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죠. 아직 헐레도 안 올린 안유재가 이 모양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송주는 마자의 변장을 도와주며 자신도 조선 사람임을 알려주죠. 걱정 말아요. 말 안 해요. 나도 아가씨처럼 조선 사람이니까. 덕분에 마자는 무사히 도착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선우안의 계모는 친일에 충실했습니다. 잘난 아들의 외모를 무기로 총독부 보안과장 부인 사치코와 친해지려 하고 있었죠. 보안과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옆에 신사부는 누구? 꽤 미남이군요. 별명이 사이코인 사치코 여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선우안밖에 없었죠. 전에 그거 가져와. 당장 도로 가져와. 임자 따로 있다고. 남자 입장에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남자 입장이라. 그렇군요. 화려하기만 한 드레스는 오히려 마담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진흙 속의 진주. 굿 초이스. 청년의 눈썰미도 보통이 아니군요. 계모를 위해 사치코 여사를 기쁘게 해주었죠. 오늘 고마웠어요. 총독부에서는 전날 발생한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한 회의가 벌어졌죠. 새로운 비밀 결사 조직의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수연의 의견이 있었지만 야마시타는 원한 관계로 인한 가능성을 제기했죠. 원한 관계를 위주로 주변 인물을 탐문 수사하고 범인의 도주 경로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안의 마음에 든 사치코 여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들어와. 뭐야? 사치코.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어요. 보안과에 자리 하나 비워놔요. 총독부 관리 임용은 시원을 거쳐야. 무능한 남자. 마자는 전날 빌린 옷을 돌려주기 위해 명빈관을 찾습니다. 오늘은 조마자가 아니네? 아, 왜? 나여경이라는 예쁜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조마자라 불렀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는 여경을 사람들은 조선시대 마지막 여자라고 줄여서 불렀던 것이었죠. 이 와이셔츠는 제 것이 아니네요? 송주는 선우안의 옷을 직접 돌려주라며 지라시로 마자를 보내죠. 마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전날 내기의 대상인 마자가 지라시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선우안은 반갑게 올라가지만 마자의 정체를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자동차와 독립운동을 건 내기입니다. 차를 뺏길 수 없는 선우안은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했죠. 조마자씨! 조마자씨! 저를 조마자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상당히 불쾌하니까. 조마자를 조마자라고 부르지 마고자로 불러야 하나? 한편 친일파 경찰 이강구는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조선인이었기에 더 가혹하게 친일 활동을 해야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도망친 용의자는 명빈관으로 갔고 명빈관을 비운 그 시각
차송주는 인력거를 탔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력거꾼에게 들은 이강군은 차송주를 경찰서로 소환했죠. 참고인 자격으로 잠깐 서까지 동행 좀 해줘야겠는데. 내일 제가 직접 종로서로 출두하죠. 염려 마세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다음날 송주는 종로경찰서에 당당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생이었기에 청독부 보안과장은 윗선으로부터 압박 전화를 받게 되고 보안과 직원들을 종로서로 보내게 되었죠. 이런 건방진 조선징 새끼. 나와. 당장 나와, 이 새끼야! 송주는 드디어 그리워했던 수연을 만났습니다. 예전 자신이 기생으로 팔려갈 때 말려줬던 남자, 남몰래 서신을 전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남자, 그리고 좌절하던 송주에게 그럼에도 살아가라고 버팀목이 되어준 남자 수연이었죠. 얘기를 들어보고 믿을 만하면 믿어보죠. 아니요. 안 죽였어요. 취조하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언제 명빈관에 한번 오세요.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송주는 경찰서를 나옵니다. 송주는 그 시절과 달리 변한 모습의 수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연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멀어져가는 송주를 지켜만 보고 있었죠. 송주는 힘들게 살아남아 그토록 그리웠던 수연을 다시 만났지만 총독부 관리가 된 모습에 슬퍼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수연도 송주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명빈관 앞을 서성거리며 과거의 송주를 따뜻하게 바라보죠. 그럼에도 사라져서 고마웠다고 말하듯이요. 무슨 일 있었냐 오늘? 하는 동안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개차반으로 변했더라. 날 모르는 척하던데. 최악이네. 송주는 더 이상의 슬픈 얘기 대신 선우안의 연애내기에 자신도 쌀을 걸었다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죠. 그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내기 중일 텐데 잊었어? 수연은 관리 대상인 마자에게 다가갑니다. 마자는 수연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장을 같이 보며 자취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친해지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총독부 직원이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손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면 실망하실 텐데요. 일본 경찰만 아니면 되죠. 또 친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안도 이제 내기에 이기려고 본격적으로 마자에게 접근합니다. 책방에 가서 책을 사지 않고 시를 낭독하여 마자의 관심을 끌고 마자의 어머니께 한복을 맞추기도 하죠. 왜 이러시냐고 물으시면 아니. 한복을 맞추러 왔다고 말할 수밖에. 설마 따님? 아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혹시 명빈관이라고? 안녕히 가세요. 아니 능글맞게 선우안은 밥도 얻어먹고 마자와 책방으로 산책도 했죠. 하지만 책방에는 마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어린 꼬마가 있었고 꼬마는 엄마의 생일 선물로 고무신을 가지고 싶다고 했죠. 백화점 경품 복싱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어서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형이야, 고무신 하나 사줄까? 물 건너온 걸로? 선우안이 판박인데. 그러고 보면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참 많아. 네, 저거 딱 좋아하자 판박이. 조마자다. 내가 얼굴 때리지 말랬지, 이 새끼야! 미안하다 필승아. 4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2등을 해버렸네. 비록 고무신이 아닌 솥단지를 얻었지만 아이를 위해 도와준 선우안을 보고 마자는 고마워합니다. 너 때문에 오늘 땀을 한 바가지 쏟았더니 갈증나 죽겠어. 이런 양음료 하나에 아까운 돈을 쓸 순 없어요. 하지만 선우안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조국을 되찾아야 하는데 인텔리들이 양음료나 마시고 노는 모습이 마자 눈엔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결국 의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사츠코 여사도 한몫 거들었죠. 저
총독부 보안과에 책상 하나 들여놓으라고 했어요. 아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어머, 총독부 관리가 되실 분한테 혹시나마 마음이 참 따뜻했던 분이라 오해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한편 계모는 선우환의 아버지에게 친일이 대세라며 총독부 보안과장에게 적극적으로 친일적 태도를 취하며 돈을 주라고 합니다. 총독부에서 보안과장을 만난 아버지는 수연을 마주치고 아들의 죽음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살아있는 아들 선우환을 보러 가고 싶었죠. 절더러 누굴 만나라고요? 이수현이 그놈 직접 물어봐라 한번. 뭔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아 그저 소문이었지 않니? 총독부 직원이에요 아버지. 확인하시려면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수연은 괴로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야마시타는 이강구의 무식한 수사 방법은 조선인들의 미개함을 보여준다고 수연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강구는 사건의 범인으로 인호를 지목했습니다. 북간도에 팔려간 동생의 복수를 위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또 야학 선생인 마자를 흔들어 인호의 위치를 알아야 했고 이제 수연은 마자에게 직업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총독부 보안과에서 나온 이수연입니다. 종로서까지 임의 동행 부탁드립니다. 소문 들었어요? 조마자 언니가 경찰서에 연행돼 갔대요. 무슨 혐의로 잡아들인 거래 또? 이강구한테 잡혀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친일파 아버지 도 언제 써? 이럴 때 실력 좀 발휘해봐. 내 길을 잊었어? 됐다고 본다. 이강구한테 끌려갔으니 8원 정도 못 쓰게 되지 않을까요? 안 됐네. 예쁜 아가씨였는데. 수연은 차분하게 치조를 하지만 마자는 수연에게 실망을 했죠. 누구처럼 겉과 속이 다르질 않아서 말로 해서 들을 계집이 아닙니다. 마자가 위험에 처한 순간 선우환이 나타납니다.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사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송주였습니다. 기생집에 팔려 좌절했을 때 수연의 말에 힘입어 친일파를 제거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수년을 떠돌며 기생으로 가장하여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주는 수장이 아닙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는 감춰진 수장 밑에서 일하는 조직원일 뿐이죠. 송주는 조직원으로 마자를 포섭하기 위해 서점 앞에 비밀 서신도 보냈습니다. 송주는 이제 인호까지 보호합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 강인호라면서. 살인 방조 및 공모의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여자는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쭉 나랑 같이 있었어. 선우환 덕분에 마자는 무사히 풀려났지만 전날 있었던 마자와 선우환의 복싱 가십거리가 실린 찌라시가 발간되었죠. 삼류 찌라시답게 내용은 추잡했고 선우환은 마자가 볼까 걱정되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전념하는 마자에게 단지 연애내기였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양심이 남아있는 거겠죠. 찌라시를 못 보게 하기 위해 이강구 핑계를 대며 마자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저 골목 끝에 이강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약속이 있다던 마자가 향한 곳은 문맹자들을 위해 대신 편지를 써주는 봉사활동이었고 선우환도 같이 동참합니다. 마냥 한량 같아 보였지만 선우환의 의외의 모습을 본 마자는 웃음이 나왔죠. 힘겹게 마자를 찌라시로부터 지켰지만 대박난 찌라시 덕분에 찌라시 식구들은 명빈관에서 파티를 가지고 총독부도 같은 시간 회식을 합니다. 내가 의열단에서 활동했을 때로 생각하면 정말 의열단 단원이었어요? 주사 종로경찰서 투척 감옥에 끌려갔어. 내가 간바위를 제안하지. 천황 폐하의 영광을 위해. 여신아 여신아 처잡시라고요. 고민은 점점 시작돼서 진짜 나 상하지. 당장 연행해. 술 먹으면 주사가 좀. 파티와 회식은 끝이 났지만 송주는 궁금했습니다. 수연이 송주를 끝까지 모른 척한 이유를요.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송주를 더 슬프게 할 뿐이었죠. 예전에 우리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실망스러울 만큼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어차피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셈이니까. 예전 그 모습이 훨씬 더 멋있었는데 아깝게 왜 죽였을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니까. 수연이 그럼에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변절한 수연 때문에 괴로운 선우와는 만취를 하고 마자의 서점에서 주저앉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는 선우와 악몽을 꾸는 수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보신 작품은 2007년 방영된 경성 스캔들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의 항일 무쟁 투쟁사를 발랄하고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제작진의 의도와 같이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이 땅에서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